안녕하세요. 최강 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정시전형 관련해서 네. 이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뭐 대다수가 이제 탐구를 다 두 과목을 활용을 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탐구 한 과목만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죠. 근데 그 기준들이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른바 이제 국숭세단 라인 네.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냐 아니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냐로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네임밸류 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냥 임의로 집어넣었을 때 최대한 이제 좀 그냥 보시기 좋게 네. 해놨으니까 총 5개의 대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운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항공대, 그리고 인천대, 그리고 서경대. 그러니까 국숭세단, 그다음에 아주, 인하, 성신, 과학기술대 밑에 있는 라인에서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의외로 적죠. 그럼 나머지 학교들이 대다수가 전부 한 과목.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탐구 두 과목이 다 잘 나오면 당연히 지금 보고 계시는 학교 라인들에 조금 더 눈이 많이 가실 거고, 만약에 탐구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좀 낮은 점수가 나왔다, 편차가 크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이제 탐구 한 과목만 활용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인서울권 대학들 라인들을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다. 가공 기준에서도 자연계열은 광운대는 전부 몰려있지만 인문계열 이제 그 모집 단위는 가군에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두 라인이 전부 뭐 가나다에 다 퍼져 있다고 해서 가군에도 인문자연, 뭐 나군에도 인문자연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학교들마다 전략적으로 이제 모집 단위들을 설정들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강운대는 인문계열은 나군과 다군에서, 반대로 자연계열은 이제 가군하고 다군에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한양대 에리카부터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높은 모집 단위가 광고 홍보학과입니다. 79.5. 네. 그리고 가장 낮은 학과가 일본학과 74.5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편차값으로는 한 5 정도의 편차값이 난다. 네. 보시면 되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 기준 했을 때 교통물리학부 하나만 있죠. 77.83. 꽤 높죠. 두 과목 평균 했을 때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대학 중 하나가, 물론 뭐 저희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천대입니다. 일단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가장 높이 있는 게 국어교육과거든요. 네. 100분위 기준했는데도 80.2예요. 상당히 높죠. 뭐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78, 경영학부 77. 자, 그 정도 라인이면 한양대 에리카의 지금 평균값하고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낮은 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낮은 과가 작년 기준 했을 때 중어 중국학과 70.8입니다. 한 10 차이가 나네요. 네, 여기에 작년까지는 모집하지 않았던 역사교육과하고 윤리교육과는 올해 이제 신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2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 예상이 맞다고 하면 올해같이 조금 수능 점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아마도 컷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모집 단위가 더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70.8 그러면 70.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차값만 보면 무려 10이에요. 10. 야, 10이면 한 등급 차이인데. 예, 한 등급 차이가 뭐 거의 그쵸. 한 등급 차이라고 봐야죠. 한 등급 차이가 날 정도면 굉장히 커요. 왜냐면 국어교육과는 저 기준으로만 보면 3등급 중반 정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어 중국학과가 작년 기준 70% 컷입니다. 그러면 99%는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8이다. 그러면 이거 4등급이에요. 실질적으로 4등급 4.3? 요 정도 컷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4등급이 76부터 시작을 해서 61까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따지면. 왜냐면 5등급이 60부터 40까지니까. 네. 그러면 지금 70이면 딱 거의 중간 조금 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등급으로 따져보면은 한 4.3? 4.44. 국수 탐기 중에서. 그렇죠.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 영상 보실 때, 뭐, 요 학교는 요렇게 계산해서 요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인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학교 어디가,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백분위 70% 컷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지금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교들의 다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학교마다 뭐 분석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는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추합을 한번 우리가 따져서 좀 보면은 추합 기준에서는 한양대 에리카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경제학.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온 게 영미 언어 문화학과, 그리고 광고 홍보학과, 그리고 일본학과도 무려 한 30명 나왔죠. 그러니까 한 명 아슬아슬한 게 보험 계리학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래도 다 예비 순번 기준에 했을 때 20번이나 넘어갔었어요. 그럼 아마 올해도 평균치는 그 정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항공대 항공교통물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6명 정도 네. 나왔다. 근데 지금 이제 인천대로 내려가면은 일단 추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추합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경영학부. 경영학부는 여기도 혹시 친공이 있을까요? 그쵸. 그것도 있었을 거고, 일반적으로 인문계 친구들이 좀 애매하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일단 경영이니까. 약간 대동단결 경영,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있었을 것이고, 거기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지금 요 정도를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 가군 인문계열의 경영학과 갖고 있는 게, 이제 두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인천대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러네요. 반영이 됐겠죠. 네. 요거를 빼면은 지금 두 자리가 넘어가는 게 뭐 세무회계, 그리고 영어 영문,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도고동문이나 중어 중국학과들. 근데 얘네를 빼면은 일단은 추합이 전부 한 자리 숫자 이내에서 다 정리가 됐다. 자, 그렇게 우리가 따져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한양대 에리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적정이나 안정이라고 좀 바라보고 쓴 학생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죠. 실제로 일본 학과가 74라고 하지만 지금 평균치로만 따져보면 한 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분위 기준했을 때. 그냥 최초합 기준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80 아니면 79 이 정도에서 나왔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정도 등급이면 무조건 다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입장이니까, 가나다 기준에서 한 장은 아마 상향, 한 장은 뭐 적정, 그런데 아마 가군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좀 따져봤을 때 조금 안정적이 되겠다. 그래서 안정 라인으로 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추합이 많이 돌아갔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항공대는 과가 하나니까 뭐 항공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보겠다. 인천대는 조금 얘기가 틀린 것 같죠. 그러니까 경영학부는 확실히 이제 학생들이 좀 안정 이렇게 해서 좀 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교차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왔을 것이고, 근데 그에 비하면 나머지 이제 순수 이제 전부 인문계열 학과들이잖아요. 거의 다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 지금 추합이 일단 두 자리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작년 입시 결과 기준 했을 때 그 컷에서 아슬아슬하게 다 썼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넉넉하게 남겨갖고 쓰진 않은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적정 라인 혹은 상향까지 그렇죠. 쓰는 친구도 있죠. 밑에서 상향으로 오히려 왜 가분이니까 그렇죠. 100분위 기준 했을 때 7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인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여기 끝내야 된다. 특히 어느 동네 애들이 여기 인천 애들이 주로 인천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정시까지 가지 않았을까. 자연계는 이제 광운대까지 전체 4개의 대학이 들어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광운대가 그렇죠. 가장 앞서 있죠. 네. 일단 가장 높은 게 82.5를 차지한 두 개과, 전자공학과하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게 이제 수학과. 근데 77.8이에요. 그러면 아까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한양대 에리카의 좀 좋은 과들, 인천대 좋은 과들하고 맞먹는데 그게 광운대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운대를 제가 이 라인에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상명가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저는 상명가하고 광운대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았던 게 전자공학 82.5. 확실히 이제 광운대나 한양대 에리카의 자연계열만큼은 이제 워낙 그 학교 기준점에서 공학계열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니까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게 교통물리공학과 77.33. 항공대도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보시면 83이에요. 83. 광운대보다도 조금 높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80.17에 제일 낮은 게 근데 나오니까. 항공대는 워낙에 특수한 데니까. 기존에는 항공대의 수능 컷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외진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광운대를 쓸만한 컷을 가지고도 항공대를 쓰는 게 왜 그러느냐.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취업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공우주, 항공기계, 특히 이제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광운대하고 항공대 그러면 아마도 광운대를 컨택하려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점수라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자연계열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학생들이 현혹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름. 그냥 기계공학부라 쓰면 되거든. 그렇지. 꼭 앞에 이걸 붙여. 항공. 국민대, 자동차, 그냥 기계공학부라 써도 된단 말이야. 왜? 자동차 기계공학부를 갔다고 해서 자동차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항공우주 기계공학부를 갔다고 해서 꼭 비행기만 만든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 분야가 뭐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가 뭐냐에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로도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항공대, 국민대. 그 일반적으로 국민대 가야 되잖아요. 국민대 가야죠. 근데 항공대 갑니다. 이름, 그 과 이름 때문에. 네, 항공우주및 기계공학부라는 이름 아예 자기 로켓 만들어 가겠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희 나중에 조금 시간 좀 여유 있고 그럴 때 우리 대학교 과 학부명 갖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나중에 같은데? 한번 그런 네.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네, 얘기할 네.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과가 이렇게 점수가 높아? 하는 부분들하고 연동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이제 딱 만들어 놓은 일종의 약간은 그 순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기준점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점수 컷에 항공대를 선택한다라는 건 분명히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이 보는 겁니다. 광운대 쓰면 떨어진다 생각했겠죠. 기본적으로. 광운대 쓰면 떨어진다, 이거. 그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상당히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의외로 항공대를 쓰는 집단들이 최소 광운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애들이 늘어났을 수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연장해서 본다면 정말 항공우주 좋아한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항공우주를 진짜 좋아해서 썼던 저 최상의 83대 저 항공대 썼던 애들 그러면 당연히 어디 썼을까요? 당연히 세종대 썼겠죠. 그렇죠. 세종대 항공우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동되는 애들이 또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인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보면 좀 너무 높은데? 좀 과한데? 하는 느낌이 나는 이유들이 다 있다. 근데 그게 매년 그렇지는 않다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인천대가 요 라인에서는 좀 밑에 있다 보는 게 맞겠죠. 가장 높았던 게 수학교육과예요. 78.7.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78.2. 근데 지금 제일 낮은 게 전기공학과 72.5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수학과 쓰는 정도, 교통물류공학과 쓰는 정도, 라인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인천대에 바로 위에 걸려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인천대의 요 75대 미만, 여기는 이제 4등급 라인이라고 봐야죠. 근데 4등급 초반 라인이죠. 4등급 초반 라인인데, 만약에 4433, 4443, 그 정도 나왔다. 만약 그 정도 나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인천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좀 과를 낮춰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공 기준 했을 때 자연계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들을 좀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고, 광운대는 이제 전자공학과가 추합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82.5라는 제일 높은 성적대에서 76명까지 추합이 돌았다. 그러면은 이제 광운대를 굉장히
안정이라고 보고 쓴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용기 좀 보죠. 그러면은 광운대를 쓴 애들은 라인업이 나오겠죠? 가군이 안정, 나군이 상향, 다군은 적정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향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군에서 안착을 했겠죠. 다군에서 또 쓰잘데없는 짓들을 했다는 거. 요렇게 보는 게 맞다. 여기는. 왜냐면 추합들이 지금 꽤 많이 놀잖아요. 소프트웨어도 50. 제일 조금 나온 게 건축학과인데 19명이에요. 그런데 79.8이야. 꽤 많이 나오죠. 한양대 에리카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지금 추합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전자공학부 107명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ICT 융합학부 72명, 재료화학공학부 59명, 기계공학과 61명. 그러니까 광운대를 뺀 밑에 라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자연계열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한양대 에리카예요.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뭐 상명대, 명지대, 뭐 가톨릭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서경대, 한성대 얘기할 거 없죠. 뭐 가천대 여기다 솔직히 갖다 대면 안 되죠. 솔직히 우리가 인천이지만 인천대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항공대가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약간 특수성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삐까삐까 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는 이렇게 같이 등가교환해서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뺀다고 하면 한양대, 에리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써야 되는 애들. 특히 어느 정도 라인에서 국숭세나 해서 내가 한 칸 밑에 내려서 쓸 거야. 이나 아주 라인까지 다 보는 애들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광상. 얘, 초등학교 하면 서울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요걸 쓸 거냐, 한양대 에리카를 쓸 거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집단 애들 입장에서 만약에 가군을 내가 낮춰서 쓸 거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다군 위험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다군 쓸만한 데가 없어.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가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추합의 기준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일 조금 나온 게 건설환경공학과 16명이에요. 근데 78.5잖아요. 78.5. 항공대 항공우주및 기계공학부 54. 아마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세종대하고 연동되어서 쓰지 않았겠냐. 그렇겠죠? 아니면은 최소한 인하대하고 연동돼서 썼겠죠. 인하대도 항공기계공학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항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애들은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는 이 전략을 되게 수시에서 많이 써요. 학생들이. 6장의 카드니까. 그중에 3장을 그쵸. 이나 세종 항공 이렇게 그 라인으로 라인을 묶어서 주로 많이 쓴다면 다 항공. 왜냐면 종합전형 쓰면 네, 좋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시까지도 그렇게 쓰는 애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무튼 분야 쪽으로 여기에다 포커싱을 맞춘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입시 결과 컷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인천대는 광운대, 한양대, 에리카, 항공대학은 좀 결이 틀리죠. 일단 추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전자공학과 30명, 기계공학과 29명,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경영 뭐 17명. 그러니까 10명이 좀 넘어가는 과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추합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기를 안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정 혹은 이제 상향 라인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썼던 친구들이 좀 더 많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예비순번이 그만큼 많이 돌아가지 않았다. 뭐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납든 인천대가 정말 모집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모집 단위에서의 아무래도 마지막 막판 경쟁률 따져보면서 옮기는. 그렇죠. 예. 경쟁률 타임이죠. 경쟁률 타임. 예. 경쟁률 타임에 맞춰서 계속 옮긴 거죠. 무빙 하면서 요렇게 좀 분산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나군인가요? 네, 나군 한번 보도록 하면 나군은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광운대, 한양대, 에리카, 항공대만 있고요. 자연계열이 한양대, 에리카하고 항공대만 있죠. 야, 우선은 이제 인문계열부터 보면은 광운대, 나군 인문계열에서 제일 높은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게 83.8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경영학부
78.8. 이제 사이에 있는 게 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82.8. 그래도 가문대가 그렇게 인문계열 학과들을 많이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의외로 좀 땡기는 과들이 많아요. 이것도 또 혹시 그 학과 명에 따라 또 다른 그렇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학부나 심리,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게 경영. 네. 그러니까 과군대가 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인문계열 과들을 기준했을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군에 있는 학과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국어 국문 정도를 빼면은 법학, 뭐 문화산업, 국제행정, 영어산업, 국제통상 과들이 딱 봤을 때 그래도 이 문과 애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운데에 만약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차피 가운데는 자연계로 학생 다 알잖아요.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문계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연동할 만한. 네. 그리고 그리고 앞에 뭐 산업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그리고 뭔가 그냥 인문계 중에서도 학생들이 들었을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하는 정도? 예, 그런 과로는 그냥 쭉 배열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만약 복수 전공하기에도 좀 편한 그렇죠. 학과, 네. 뭐 국제통상, 네,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런 쪽 라인들. 그러니까 좀 광운대는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모집단이들, 학과들이 좀 구성을 좀 잘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의 그 규모와 사이즈에 비해서 인문계 학과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요 점수대에서는 한 장도 써보자. 요게 어느 정도 나와요. 한양대 에리카도 한번 보면은 문화 콘텐츠 학과가 79.33,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콘텐츠 이름만 바꾼 거죠. 거의 비슷한 이기 학과들. 경영이 79.17이고 제일 낮은 게 문화 인류학과 75.5. 항공대까지 바로 연결해서 보면 항공대 가장 자랑하는 바로 그렇죠. 조종사 항공운항학과. 이건 거의 항공대의 의대예요. 근데 90.67. 이거 좀 별개로 봐야 돼요. 별개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빼면 항공의 남운의 어떻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저 자유전공급이에요. 83.5. 그러니까 자유전공이다 보니까 꽤 높은 이제 입결을 차지하고 있다. 광운대는 일단 경영학부가 55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교차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요거 말고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6명, 산업심리도 20명 많이 나왔는데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추합해 보시면 지금 경영학부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문화인류학과, 문화 콘텐츠 34명, 정보사회 미디어 32명. 프랑스학과도 29명이 꽤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광운대하고 같은 결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다. 좀 적정이나 안정 라인으로 판단해서 보는 게 맞고 특히 지금 프랑스학과하고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한 거에 비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따져보면은 지금 나공 라인에서 이 정도를 쓰는데 순수 어문계열학과가 얘네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도 어문계열이지만 좀 인기학과니까 이거 빼고 그렇죠. 그 경영은 교차 가능하죠. 네. 미디어계에도 솔직히 교차로 애들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우리 어문 인문계 애들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과 하면은 지금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게 프랑스하고 문화인류. 그래서 컷은 75라고 하는 100분위 기준 컷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항공대는 자유전공 학부만 얘기하면 19명. 네. 왜냐면 조종은 지금 2명 나왔어요. 진짜 조금 나왔죠. 그렇죠. 90.6진이 네. 요 나공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2과목 기준했을 때 거의 마지막 라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정도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 학교들이 전부 받쳤어야 되는 라인이라고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과목하고 2과목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탐구 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노렸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탐구 하나가 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하는 순간 일단 인서 하위권 대학도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2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아무튼 맨 마지막 라인의 학교를 썼다라는 건 그 정도로는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탐구가 좀 격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2과목의 편차값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탐구 2과목을 내가 바라보냐 한 과목을 바라보냐가 굉장히 좀 상이하게 틀린 거예요. 전략을 완전히 달리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과목에서 이 라인을 본다면 여기가 무조건 안전빵이 돼야죠. 그렇지.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연계열에서 얘기하면 2개의 학교만 존재합니다. 한양대 에리카하고 항공대.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에서 제일 높은 게 로봇공학과. 네. 82.5. 약학과는 제외하시고요. 제일 낮은 게 해양융합공학과.
79.33이에요. 그래도 이제 80 정도는 나와야지만 그래도 좀 적정하게 붙을 수 있다. 항공대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공학부가 82.17. 네. 근데 스마트 드론 공학과가 이제 거의 신설이라고 보셔도 돼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차감이 꽤 크죠. 73.17. 네, 아마 올해는 저 스마트 드론 공학과가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대 치고도 너무 낮았어. 그러니까 낮았던 이유는 너무 과가 생소한 부분도 있고, 과연 저가 나와서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애매한 게 있어요. 드론이라는 게 딱 저건 네. 딱 드론이니까 진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이 무인 드론에 대한 관심들이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군사적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체감들을 하게 됐어요. 아니 요즘에 가끔 방송 나오는 게 드론으로 이제 택배도 배송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스마트 드론 공학과가 결국에는 드론을 만드는 무인 드론이나 그런 IT 기술을 활용하는 드론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걸 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학과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학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항공대라고 하는 대학의 이름에 드론공학과다. 그렇죠. 항공과 좀 드론 연계가 되고 왠지 조금 더 달라 전문성 보이고. 있게 배울 수 있다. 이거 항공대의 나름 시그니처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항공대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집단이다. 여기에 작년 입시 결과지만 백분위컷 기준에 73.17 나왔어요. 자연계열의 항공대 정도 라인인데 73.17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눈뽕 맞기가 좋죠. 이거.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거보다 올라가죠. 이거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년에 73.17이었는데 불구하고 좀 더 얘기할 거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추합이 20명 나왔다니까요. 그럼 적은 인원이 안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올해 한 번 더 눈여겨보자.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뭐 한 74, 뭐 한 75. 요 정도인데 솔직히 뭐 대놓고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나 인천 잘 안 쓸 거다. 나 뭐 서울권 애들 입장에서 네. 그렇다고 하면 항공대 일부러 볼만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나군에서 쓸 수 있는 그 기준점 보면 왜냐면 나군의 자연계열 학과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써야 될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테니까. 추합 기준에서 한양대 에리카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컴퓨터 학부. 네. 82.33인데 86명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화학 분자공학과 43명. 생명나노, 인공지능, 로봇과학 전부 31명씩. 네. 꽤 많이 나왔죠.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전자 51명. 스마트 드론 말씀드린 20명. 그러면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인문계가 좀 비슷하게 적정 안정 라인. 그러니까 여기는 상향으로 쓸 수 있는 학교의 기준점은 그냥 제 개인적 생각에는 뭐 인천대 정도, 인천의 낮은 과, 뭐 이 정도가 기준 잡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이제 하나 더가 나오는 게 바로 다군에서 보는 저 서경대입니다. 서경대. 서경대가 이제 그쵸. 다군에. 그러니까 서경대는 예체능을 빼니까 지금 다 다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군 인문계열, 광운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들이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광운대의 자연계열하고도 조금 연동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튼 좀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요과 한번 지원해 봐야지 하는 정도의 과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았던 게 법학부 83.8, 그다음에 제일 낮았던 게 국제통상학부 80.5였고요. 항공대는 경영학부 80.67, 다군에 경영학부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대는 다군 기준에 했을 때 제일 높은 게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네. 79.7. 반대로 제일 낮았던 게 소비자학과 72.3. 그리고 이제 처음 본 서경대 제일 높은 과가 공공인재학부에 속해는 경찰행정학과 있어요. 이게 72.8로 요 라인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거의 인천대 요 다음 라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인천대가 서경대보다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제일 낮은 것만 기준으로 하면 군사학과는 뺄게요. 그러면 아동학과가 68.7.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 기준하는 대학 라인에서 인서울만 기준 잡았을 때 제일 밑에 있어서 일단 아무튼 노리고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 서경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략상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안전빵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이나 나군과 이제 같은 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서경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집단의 그 점수 컷대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좋든 나쁘다 광운대는 83점 라인이다. 그러면 다군 써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썼겠습니까? 옆 라인을 쓰지 않아요. 위에 쓰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항공대 요보다 좀 낫죠. 그리고 항공대부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도 쓰는 애들이 존재하지만 이렇게도 쓰는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옆에 있는 컷들을 봤을 그쵸. 때, 자 인천대 저는 거의 대다수가 이거 라인 중심에 위에서 아래로 쓴 친구도 있겠죠. 왜냐면 뭐 추합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 이제 뭐 특정 과들 제일 낮았던 과들 기준하면은 이렇게도 뭐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주로 수직 단계나 상향 단계에서 쓰는 애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서경대는 지금 보시면 70% 컷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평균 컷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아마 73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100분의 기준 했을 때. 네. 그러면 77이나 76을 맞으는 애들이 서경대를 쓸 것이냐? 안전으로. 어렵죠. 그렇게 쓸 거면 인천대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갈리는 거지. 서경대가 서울에 있지만 그래도 서경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는 인천대가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기하는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이 약간 받쳐 쓴다. 요런 식으로. 약간 받쳐 쓴다는 라인 애들이 있을 거고. 저는 그것보다 진짜 노리고 쓰는 애들이 더 있지 않겠나. 상향으로.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왜냐? 컷 차이에서 지금 68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평균이 70이거든. 그러면 평균이 70인 거예요. 지금 서경대는. 두 과목 평균이니까 70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탐구도 최소한 지금 기준하면 탐구 두 과목 기준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3, 4는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소한 3, 4는 맞춘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3 정도. 하나는 3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3.5 정도 맞춘 상태에서 뭐 영어도 한 3 아니면 4 정도 맞췄겠죠. 국어 수학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그렇죠. 맞췄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서울 아니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어디를 노리느냐? 탐구 한 과목을 노리러 가야 돼요. 근데 탐구 한 과목을 노리고 가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 편차는 적지만 압도적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 과목을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 계산법은. 탐구 한 과목이 실제로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좋든 나쁘든 444, 너 34 나왔어. 아, 좀 낮은 백분인 것 같아. 애매한 백분인 것 같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봤을 때 스캔을 쭉 했을 때 딱 봤을 때 서경대, 서울이잖아, 그래도. 보니까 광고 홍보도 있고, 뭐 경영도 있고, 뭐 공공인재도 있고, 경찰 행정도 있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은 앞에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결이 조금 틀리다. 그러니까 쓰는 지원자 집단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을 때는 탐구에서의 강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치로는 나쁘진 않은데 강점을 못 갖고 있는 애들이 서경대에 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거보다 좋으면 그래도 뭐 인천대가 있고 대안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한 과목으로만 따져서 조합을 했을 때 충분히 쓸만한 학교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상명대 네. 이런 학교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명지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서경대를 썼다고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탐구 두 과목 기준했을 때 4, 3, 4 이런 식으로 한 과목 정도는 우위를 가져간 그걸 못 가져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밖에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경대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 탐구 두 과목으로 일단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죠. 그냥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 맞다. 추합 기준에서 보면은 광운대는 법학부가 56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운대 법학부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거의 마지막 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같아요.
그래도 광운대 정도 가서 뭐 내가 대학원에 갈 때는 뭐 상위권의 대학원을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그쵸? 하시는 게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국제통상학부인데 그 다음이 이제 49명. 가장 낮은 입결이 80.5를 보여준 국제통상학부.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행정학과, 법학부, 국제통상을 빼면은 그래도 다 뭐 19명, 18명 정도 나온 정도. 세종대, 당국대 쓰고 들어갈 정도 컷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한 거겠죠. 단대 쓸까? 광운대가 낫지 않나? 쓰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쵸? 여러 가지. 뭐, 아주대, 인하대 마찬가지의 논법에선 네. 광운대가 더 좋잖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광운대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약간 분위기도 있어요. 자, 항공대는 경영학부 이제 43명.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같은 결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무역학부. 44명. 그 다음 경제학과. 40명. 예. 그리고 순수 인문계열 학생들 기준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법학부하고 이제 행정, 국제통상. 아무래도 요게 또 인천대 문과 계통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그 좀 인지도가 높다? 왜냐면 법학부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짜 국가고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행정학과도 눈여겨 보니까. 그리고 인천대 인문계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금 밀고 있는 시그니처 학과가 바로 저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보여진다, 라인상.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경영학부. 경영학부를 뺀 나머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부 20명, 뭐 공공인재 16명, 홍보 콘텐츠 10명, 뭐 아동학과 14명 정도. 경찰행정도 9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는 뭐 인기학과 아니면 그나마 요 라인에서 교차가 가능해 보이는 상경계열 학과들은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추합이.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 집단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늘어난 것 같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합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워낙 설정되어 있는 지금 입시 결과 컷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낮다고 해서 실제 이 컷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상으로 이 의미를 띠고 있는 거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판단할 거면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의 100분위를 다 더해서 최소 4로 나누셨을 때 그래도 68.7 이상이다.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절대 판단한 건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기준을 잡고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딱 하나. 여기가 탐구 두 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 대학들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받쳐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향으로 여기를 쓰기에는 좀 쉽지 않다.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좀 놀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 가군 자연계열에서는 일단 광운대 건축공학과가 82.0으로 제일 높았고, 전자 바이오 물리학과가 79로 제일 낮았어요. 항공대는 공학계열이 88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가 80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가 인천대 그 다음 인천대는 컴퓨터 공학부가 79.5로 제일 높았고, 해양학과가 73.2로 제일 낮았다. 그 다음에 서경대는 금융정보공학과가 70.3. 근데 제일 낮은 건 나노화학 생명공학과가 68.5. 일단 지금 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항공대 공학 계열이 진짜 속된 얘기로 폭발했거든요. 여기 8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광운대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네. 압도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일단 광운대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인천대도 그렇고요. 서경대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기계계열 학과가 다군에 없어요. 광운대 기계계열 학과가 없죠. 다 전자 쪽이네요. 인천대도 지금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잖아요. 기계계열 학과들이 없죠. 서경대 없죠.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기계 같은 이 공학계열 학과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추합 기준하면 46명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받쳐 쓴 거죠. 그 윗라인에서 아무튼 공학교에 쓴 애들은 네. 다문에서 아무튼 낮춰서 써야 되는데 가운데 근데 기계 아니야. 나 기계 아니면 안 쓸 거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걔네들 입장에서 저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상명대나 명지대나 쓸 건 아니. 왜냐면 상명대도 기계교육과가 없고 명지대는 있는데 명지대는 용인이잖아요. 그쵸. 멀고. 네. 그러면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높을 리가 없죠. 거기에 이제 몰빵이다. 보시면 되고, 그걸 빼면 항공대도 결국에는 다 80 정도 컷. 광운대도 80. 항공대도 평균적으로 80 정도. 인천대가 확실히 그거보다 밑에 단계에 있죠. 그래도 한 76은 돼야지만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 서경대가 그 밑에 라인이죠. 네. 거의 69니까 70.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광운대 항공대를 쓰는 애들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이른바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인천대부터는 저는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되 그걸 쓸 수 있는 정도 애들이 거의 79, 78 요 정도, 77 정도의 백분위를 가진 애들이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에서 아래로 썼다고 보기 좀 어렵죠. 거의 옆에서 썼다고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에 따라서 이동했을 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네. 주로. 서경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70이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써가지고 저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인천대 정도를 가군에서 쓰는 친구들이 다군은 인천대를 쓰는 게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서경대 쓰겠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탐구 한 과목에서 상명대나 이런 데 쓰는 애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 다군에 뭐 딱히 쓸 게 없네 하는 애들이 쓸 가능성이 있는데, 즉 요렇게 썼을 가능성이 꽤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게 광운대와 항공대, 인천대, 성형대의 약간 틀린 결이겠죠.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가 다 묶은 거는 그냥 탐구 두 과목이어서 묶은 거지. 뭐 언어 뭐 다 레벨이 똑같다고 묶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반증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입시 결과와 저는 이 추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흐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올해도 비슷할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쓴다라고 흐름상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안 되는데 강원대 항공대를 우겨갖고 상향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쵸. 그 한 장을 그렇게 날리는 순간 망하는 거니까. 70대 후반이다, 그럼 인천대. 70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 라인인 것 같다. 그러면은 다구는 서경대를 눈여겨봐라. 그게 맞는 거다. 이미 이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 라인부터는 수능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애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그 수능이 불수능이나 물수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특히 불수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거보다는 무조건 0.1컷이라도 더 높은 애들이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된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컷들이 70% 컷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70% 컷을 90% 컷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쓰시길 바래요. 왜? 진짜 올해는 저는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불수능이었다, 점수 컷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거 탑 10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만 허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대학은 실제로 그런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점수권이 좀 낮은데 우리 불수능이니까 이렇게 써도 맞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점수로 못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왜? 요거 뺀 나머지 특히 제가 볼 때 요 77% 컷부터 밑에 있는 라인들은요 실질적으로 불수능이 물수능이든 오히려 불수능일 때가 여기는 점수 컷이 더 높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 정도는 애들이 맞춰내니까. 그쵸.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 게 아니에요. 40문제가 있으면 기존에는 5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불수능이 되면 한 10문제 정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10문제가 더 확 어려워지냐?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 떨어졌을 것이다. 떨어질 애들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애들만 떨어졌는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불수능인 거지. 실제로는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4등급 애들 입장에서는 문수능도 어려운 수능이고 불수능도 어려운 수능이에요. 똑같은 수능이죠, 그냥. 5등급부터는 어렵다 쉽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 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라인이 3등급 초반부터 3등급 후반 라인 애들들 아니면 4등급 급초일 애들들의 혼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써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인식을 하셔야지만 올해 정말 성공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함만 간단하게 보면 네. 광운대는 정보융합학부 102명, 전자통신 81명, 전자융합공학과 92명, 전자재료공학과 67명. 예, 말씀드렸지만 예, 안정감. 예. 맞네. 예, 그거밖에 없죠. 네, 딱 봐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함이 친구들이 딱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추합이라는 게 이 친구들이 낮은 데를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보다 하나라도 위로 가니까. 광운대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네, 맞네. 항공대 공학교에 보세요. 88인데 46명.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 44명. 신소재 공학과 31명.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좋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갈리는 거죠. 서울이 아니구나.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지. 저 공학교 아닌 애들 입장에서. 자, 인천대. 인천대 제일 많이 나온 거 62명. 컴퓨터공학부.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38명.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물리학과 26명이에요. 도시환경공학과 뭐 24명. 뭐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23명. 컴퓨터공학부하고 정보통신공학과 정도만 빼면은 나머지는 수평적으로 이동에 따라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군이나 나군에서 광운대나 항공대를 썼어. 그러면 내가 다군에서 광운대나 항공대 쓸 수 있느냐? 못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결국 타협점이 붙나? 그럼 인천대 써야지.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기준점에서 수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향인 거죠. 결국 그렇죠. 이것도 다 하향인 네. 거예요. 하향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향으로 인식을 하느냐? 2칸 하향이냐? 1칸 하향이냐? 그 정도 기준. 네.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 60명, 전자컴퓨터공학과 40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빼면 나머지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쟤네 두 개를 뺀 나머지 특히 그게 물류부터 줄줄이 있는 사탕들. 네. 얘네들은 추함 인원까지도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최소 인천대 라인에서 넘어왔거나 아니면 한 과목을 노렸던 그 비슷한 라인에서 노렸거나 거꾸로 밑에서 오히려 다군을 상향으로 써봐야 되겠다. 점수 되는 애들이 여기는 이런 마인드도 있지. 야, 점수가 되는 애들이 왜 서경대를 써? 이 마인드도 있는 거야. 이거 생각을 해봐. 아니 100분위가 77이 나오는 애들이 미쳤다고 서경대를 쓰겠어?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쓸 거면은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건 이런 거야. 가천대 물치 써야지. 그렇지. 차라리 요건 써야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 69, 68인데 100% 것까지 했다? 와, 그럼 제가 볼 때 한 67, 66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66에서 서경대 걸리면 대박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학교 가면 동상 세워줘야 돼 얘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써?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이게 이제 붙기 시작하는 라인인 거야. 왜 여기를 쓰는 거야 도대체? 왜 여기를 내가 써야 되지? 아니면 왜 내가 여기를 버려야 되지? 이게 등장하는 라인이 지금 보시면요 두 과목의 인설 중하위권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두 과목으로 이제 활용하는 대학들은 이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과목,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탐구 한 과목만을 활용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볼 건데, 다음 주는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결 컷을 그냥 거기 보이는 고지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참고로, 한 과목이지만 이렇게도 전략상 활용들을 한다. 근데 그거는 뭐 자세한 거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슬슬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올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네. 이 영상에 나가는 그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수능 성적표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시면 화가 나신다 해서 성적표 꾸기지 마시고
고의 모셔서 확인 잘 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100분이 정확히 보시고 표준점수 꼭 확인해 주시고 등급 꼭 확인을 해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쓰는 게 단 하나라도 내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느냐. 그쵸. 이거를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실 그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